영적인 방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방향. 네, 영적인 방해. 방해. 사탄의 영적 방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제가 전도사 같은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니스의 유선우, 송창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네, 뒤에 배경이랑 좀 장비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네, 저희가 새로 스튜디오를 마련을 한 건 아니고요. 또 익명에 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생겨서 감사하게 또 이런 장소에서 네. 새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기회가 되면 한번 정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셔서 네네네. 뭐 익명으로 아직 나중에 남겨두도록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실 그 프로그램인가요? 영상계에서 이제 재생 목록 쪽으로 그쵸, 나뉘는. 그쵸. 네네네. 이제 슬기로운 크리스천 생활이라는 실크생. 이름으로 저희가 실크생이라는 네.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했던 간증 컨텐츠는 저희가 썰 바이블이라고 썰 플러스 바이블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가져가 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슬기로운 크리스천 생활은 어떤 것인지는 제가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 그 간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일터에 관해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일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집에서 뭐 노래도 많이 듣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거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기로운 크리스천 생활 사회편 문화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사회 쪽에서는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에 아니면 그 달에 크게 있었던 뉴스나 뭐 이런 걸 좀 다룰 예정이고요. 네. 문화 쪽에서는 이제 밈이나 유튜브 또는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거. 책일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저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화편에서 보시면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뭐 이런 내용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뭐 하나님 어떨까? 이러는 고민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네. 마무리하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댓글이랑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뭐 바로 시작해요. 근황 토크 잠깐 하고. 근황 토크 넘어갈까요? 잠깐 하시죠. 네, 뭐 먼저 좋아요. 해주시겠어요? 제 쪽이요? 네. 저는 뭐 이제 사실 내일 중간고사라서 내일 중간고사라서 무슨 중간고사죠? 내일 예배학개론 설교학개론 중간고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거 그거 이제 달달 보면서 외워야 되는 때긴 한데 오늘 이거 한다고 좀 정신없이 오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믿음으로. 애초에 시험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 보는 열심히 한다고 빨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는 하죠. 네,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잘 보는 사람은 아니.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공부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 맞아요. 저는 열심히 안 매 되는데. 학기 시험 볼 때마다 깨달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비전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네. 해주셔야지 되는데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열심히 뭐 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황 없었나요? 저희가 아. 촬영한 지가 그래도 2-3주 정도 흐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촬영이 원래는 이제 매 격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왜 일주일이 더 늘어났죠? 유선우 씨.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제 근황으로 그쵸, 넘어가는데 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숭하니까 네, 보여드리진 네, 않고요. 그냥 두세요. 네, 그냥 두세요. 제가 원래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월요일마다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쵸. 운동을 하다가 네. 조금 어지러워서 잠깐 쉬려고 원판에 꽂다가 쉬었는데 원판이 이제 드랍 세트가 아니라 드랍 그냥 해버려서 네. 그냥 이제 그렇죠. 발이 좀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 그 만악의 근원이에요. 운동을 깊이. 사실 운동을 안 하면 안 다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강해지려면 네.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기도 많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회복하고 네. 또 다시 운동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촬영이 미뤄졌고요. 너무 네. 그때는 아팠어서. 네. 그러고 또 제 근황을 조금 나눠드리면 저는 오늘부로 새로운 직장에 맞아요. 취업을 했습니다. 집보하셨어요. 집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때 처음 촬영했을 때 직장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하나 고급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급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고급 뭐죠?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데이터가 더 쌓여봐야 되긴 하는데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되는데. 전도 폭발을 하면 꼭 취업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할렐루야. 데이터는 없는데 저의 이론. 벌써 두 명을 낳은 국제 전도 폭발 67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에 있는 청년도 66기 하다가 취업이 됐고 어. 저도 등록을 하자마자 어떻게 취업이 돼서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어마무시하네요. 그래도. 어마무시하죠. 아, 정말 뭐 전도를 기도로, 위한 네, 뭐 능력이 이거는 있는 또 거라면. 뜨겁기 때문에 저는 또 약간 제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저는 장애인 분들의 직업을 알선해드리고 또 교육해서 그분들이 현장 사회 현장 우리가 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교육해드리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더 많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빨래 개는 거 당연하잖아요. 뭐 아침에 출퇴근 시간 맞추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분들은 그 부분까지 교육을 해드려야 아 이게 출퇴근을 잘 지켜야지 잘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근태를 문제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도 교육을 해드리고 취업 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하는 직업지원팀이라는 그 복지관 안에 있는 팀에 들어가게 됐고요. 뭐 제가 워낙 하고 싶었고 나중에 비저니스를 통해서도 뭔가 이어가고 싶은 것들도 그리고 있어서 네. 참 그러면은 기대가 되는. 그 이제 취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명함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직책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사회복지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직업훈련 교사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일 그래요? 수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어쨌거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너무 축하드리고. 한동안 돈이 없어서 그러게. 돈이 없어서 네. 촬영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다행히 발 기회를 열어주셔서. 아프고 막 바쁘고 취업하고 그런 혼란한 와중에도 바로 어제죠. 네. 비저니스 2화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1화죠. 예, 1화. 1화입니다. 1화 비저니스 올라갔어요. 서바이벌 크리스천 작곡가로 살아남기 1화. 1화가 네.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많이 네. 봐주시고요. 첫 영상 제가 편집했습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네.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슬슬 그러면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슬슬. 그러면은 슬크생 네. 사회편, 그죠? 바로 1화 에피소드 시작하시죠. 1.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주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큰 주제로 도파민을 준비해봤는데요. 도파민 하면 요즘 가장 핫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우리 숏폼이라든지 그렇죠. 또 릴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전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꽂히고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좀 창조 씨가 즐기는 요즘의 도파민은 어떤 건지. 저는 이제 그 도파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도 많이 하고요. 게임 네. 많이 하죠. 그것도 여전히 뭐 도파민 나오는 요소니까.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도파민 중독적인 부분 아마 쇼츠나 네. 뭐 이런 쪽 아니시겠어요? 네,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네. 뭘 가장 많이 하시는지. 저는 실제로도 저 유튜브 쇼츠를 굉장히 많이 봐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뭐 스토리 뭐 이런 거 많이 보고요. 카카오톡이 그거 따라 하려다. 아니요.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쵸.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민심이 실제로도 조금 많이 안 보고. 좋아졌죠. 네, 그죠. 네네. 그걸 많이 보고요.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생각나는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도파민. 그냥 도파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말이 도파민 중독이고요. 그렇게 네, 도파민 네. 중독을 생각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이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쇼츠 뭐 이런 맞아요, 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 외에는 잘 쇼츠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가장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네. 분명 예전에는 뭔가 취미 활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번에 이력서 쓸 때도 취미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뭐 드럼도 치고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냥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핸드폰에 켜서 릴스를 보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없어집니다. 한두 시간 그냥 가지 않아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박.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걸 통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은 유튜브도 어떤 게 변화했느냐 했을 때 흥미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하는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색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목사님들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채널의 CBS나 뭐 이런 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검색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고리즘이 추천해주고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컨텐츠가 들어오고 저는 제일 소름 돋았던 게 그 뭐 예를 들어 상조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우리 카메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카메라 뜨죠? 정보에 대한 광고와 맞아요. 릴스와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노는데 이제 TV를 다 같이 보는데 엄마가 제 거 핸드폰을 가져가셔가지고 제 거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엄마 걸로 안 보고 내 거로 보냐 그랬더니 니께 재밌는 게 많이 나온다고. 이제 알고리즘이 다르게 형성되기 그쵸? 때문에 알고리즘 형성이 다른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소름 돋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영상을 좀 좋은 걸 많이 보셔야 예. 예. 덕이 됩니다. 아. 만약에 중등부에서 뭐 수련회를 갔는데 네. 송창조 전도사의 유튜브가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막 이제 막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아, 컨텐츠 나온다 그러면은 워터밤 뭐 이런 거 뜨고 그렇죠. 그러면은 워터밤은 진짜 안 돼요. 뭐 금지- 괜찮지 않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 하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가 보면은 저는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건 쇼츠. 네. 이제 이 쇼츠를 뭘로 보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죠. 그렇죠. 스마트폰. 전 휴대폰이 엄청난 만원의 이거가 네, 근원이다.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요? 네. 만약에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오늘 지금 당장 사라진다면 뿅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근데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성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요? 물론 그 제가 만약에 좀 옛날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 80에서 90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폰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네. 20대에서 30대가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 사실 믿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중등부 수련회 가서 네. 휴대폰 거드세요, 안 거드세요? 걷죠. 왜 거드시는 거죠? 걷죠. 말도 안 되는 그건 건데. 이제 그니까 한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아. 나는 그 모든 도파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근절하겠다. 아예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네.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예 없어진다 이게?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오케이. 아예 없어지지 않고 네. 내가 한 달만 없어진다 했을 때 저는 한 달도 너무 긴데요. 한 달 너무 긴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솔직히 진짜로 그 이제 뭐 중학생 아이들 핸드폰 걷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충동에 대한 제어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저도 좀 없이 불안정한데. 이걸 없애버리는 건데. 그래. 네. 저도 좀 불안정. 안 그래도 저 그거 기사 봤어요. 그 도파민 쪽 공부하다가 그거 봤어요. 도파민 억제 상자? 그래가지고 휴대폰 감옥. 예. 그거 팔아요. 그 당근에 시간을 3,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요? 네. 네.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근데 힘으로 했습니다. 부셔버릴 것 같아서 오히려 난폭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뜯어버려 그냥. 저는 안 샀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그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했을 때 뭐가 좀 불편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친구가 한번 제 대학교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그 친구가 옆에서 둘 다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날 체육 스포츠 수업을 하고 막 오는 길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둘 다 막 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이 경기 버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크잖아요. 그쵸. 거의 한 세 텀이지죠. 정거장을 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걔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역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삐 하고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그때 걔가 거기서 깬 거예요. 네. 하고 제가 먼저 깨서 야야야 빨리 일어나 이래가지고 걔가 호다닥 나갔어요. 호다닥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설마 제가 발에 뭐가 걸려가지고 뭐야 했는데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머리 진짜 많이 굴리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되지? 왜냐면 제가 이 친구 지문이나 이 비밀번호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맞아요. 친해도. 그렇다고 이 친구 어머니의 연락처를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긴급 연락처에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근데 어머니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미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그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어머니가 뭐 일단 알겠다. 뭐 다음 내일 그 친구가 오면은 돌려줘라. 돌려줘라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소통하시겠다. 뭐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핸드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히치하이킹을 해서 제 핸드폰을 전화를-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혹시 주우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나야 했더니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를 짧은 통화를 통해서 네. 뭐 을지로 4가역이었나 3가역이었나 거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줬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은 뭐 쇼츠 이런 거 못 보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저는 생각한 거는 일단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삼성페이. 삼성페이 기준으로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요즘 스마트폰에 이제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여기 넣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결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길 찾기를 못 해요. 맞아요. 초행길이다? 그러면 그냥 국제비가 되는 제가 거예요. 생각에도 똑같아요. 저 길찾기 생각했거든요. 길 찾기가 안 돼요. 네, 그게 그리고 안 되잖아요. 택시 부르기가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제가 해봤거든요. 네. 택시 이거요. 네. 아무도 안 안 받아요.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르신들이 이 카카오 택시를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저의 짧은 생각 사업할 때 좀 어르신들을 위한 슬로우 테크놀로지가 좀 나중에 뜨지 않을까. 한다? 저의 생각. 아, 오히려 어른분들은 힘들잖아요. 네. 요즘 키오스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앱을 그냥 호출 누르면 자동으로 뭐 GPS 따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의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거는 번외고요. 네, 뭐 주변 사람이랑 연락할 때도 예전에는 가장 친한 친구 4-5명은 연락처 외웠거든요. 네. 부모님 연락처, 친구도 연락처. 근데 요즘은 부모님 연락처 2분 있는 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요즘 그런 것 전화번호 같아요. 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부모님 DM을 해도 번호는 되고. 외워도 네. 가족 번호까지는 외운 것 같은데 제가 여자친구 번호까지는 딱 외웠어요. 그거는 그쵸. 외울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외웠는데 그거 사실 이상은 친구? 잘 뭐 비즈니스 했을 때 요즘은 심지어 DM으로 그쵸.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외워야 될 의미를 잘 못 찾는 것 그쵸. 같아요. 네. DM으로도 할 수 있고 연락 굳이 전화번호 아니어도 카톡으로 많이 카톡으로도 소통을 하기 하고 때문에 하니까, 맞아요.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어진다 하면은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도 요즘 없지 않아요? 공중전화 없죠. 그쵸. 네. 그냥 힘들어집니다. 저 때는 그거 모르죠 공중전화. 알아요. 알아요? 00700 알아요. 아 그래요? 전 별이 3샵도 압니다. 어떻게 알지? 다 압니다. 그렇구나, 저도. 다 아는구나. 나이 차이 2살 나면 2살. 그리고 마지막 그 대학교 저는 한 번 그런 경험 있어요. 그 친구도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 지하철역과 지하철 사이에 한번 빠뜨렸습니다. 제 휴대폰을. 그게 진짜 빠지는구나 거기에. 이게 좀 그거를 억울한 설이 있습니다. 또 떨구는 얘기하려면 인간이 엄청 있나 긴데 했는데. 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어깨를 세게 치고 가셨어요.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네.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갔죠. 네. 쓱 하고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1교시부터 사명 강의가 있는 날인데 네. 학교는 요즘 출석 체크를 카드로 이걸로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요? 저희는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자 킨다 하면은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핸드폰 블루투스 켜놔야지 그게 돼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 이름 안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석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그날 잊어버리고 갔는데 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원어민 수업도 있어. 원어민 이름이 로니 콜먼이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로니 콜먼이었어요. 흑인 분이셨고 예. 재즈를 네, 하다가 오신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로니한테 이제 영어도 못 하는데 네. 손 들어서 노폰 이러면서 노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길까지 너무 우울했고 아무튼 어찌저찌 해결은 혹시 됐는데 그날 이후로 헬스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로니 콜먼과 함께 강남역 데이트 한 적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썰을 풀고 아무튼 그래서 참 불편한 게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게 저는 그때 맞아요.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없이 산다는 것 자체를 전 사실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언제냐면은 예비군 훈련을 갔었어요. 그건 내가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겨간 거죠. 오 마이 갓. 이제 점심 먹고서 1시쯤부터인가 핸드폰이 꺼졌는데 네.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돌아오는 버스 못 탔으면 집 못 왔어요 진짜로. 저도 진짜 네. 그 비슷한 경험인 게 군대에서는 원래 일과 시간에 휴대폰 못 하잖아요. 그죠. 뭐 더 전에는 당연히 없었지만 그죠. 예. 저희 같은 MZ 세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쨌든 일과 시간에 못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국군수도병원에 한번 갔거든요. 네. 거기가 저쪽 경기도권에 있어서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권으로 한 3-4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간부들이 저에게 핸드폰을 안 준 거예요.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안 줘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대기 갔대? 시간이 예. 6시간이라는 거예요. 저 4시간 있다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있다가 TV 그 뉴스 틀어놓은 데 가가지고 우울병 환자처럼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료 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말해줄 간부도 없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마트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뭔가 제가 이렇게 나 바뀐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연락할 게 없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2세대에 안 쓴다라는 거가 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사실 문화의 전부거든요. 현재 세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사회적 절단이 일어나요. 절단. 예, 단절되죠. 딱 거기에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래도 추구미는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싹 다. 왜냐면 낭만이 너무 다 없어요. 같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런 낭만 있잖아요. 저는 낭만은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네. 추석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옛날 진짜 우리 어른들 얘기하면은 거기서 막 같이 앉아가지고 뭐 앞으로 가지도 않고 같이 화투 치고 있고 뭐 가정 그쵸. 좀 못해서 화장실 뭐 옥수수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가고 길가에. 가시고 그쵸 예. 화장실 가시고 예. 그냥 그런 낭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좀 그런 게 좀 그립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어도 저는 그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 팀앱 요즘 막히는데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안 막히고 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낭만이 좀 필요해서 아 그런 낭만이 필요하죠. 좀 약간은 가끔은 휴대폰 내려놓고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끼긴 해요. 가끔은 그 카페가 요즘 통창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데 햇빛 딱 들어올 때 거기에서 앉아서 핸드폰 없이 앉아가지고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핸드폰이 있으면 당연히 바깥을 안 보고 계속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 사진 찍고. 네,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딴 데 갖다 놓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전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 스마트폰 생기고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라는 어쩔 수 게 없어요. 이번의 결론이고 이제 조금 방향을 살짝 더 돌려서 네, 저 이제 크리스천과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좀 더 깊게 해볼 건데 질문입니다. 예배 중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네. 도파민 때문일까? 내 개인적인 의지의 부족. 의지의 부족 혹은 뭐 신앙적인 문제일까? 네. 이 질문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도파민 자체가 뭐인지를 좀 알아야지 이걸 좀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도파민은 말 그대로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호르몬 비슷한 호르몬이죠. 네.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과 그 짧은 숏텀의 도파민이 롱텀인 도파민과의 차이가 극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충족이 돼가지고 나한테 보상이 되면은 딱 하고 터지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네. 근데 짧은 쇼츠의 영상 같은 경우는 보상이죠, 보상. 그쵸. 잠깐만 봐도 보상이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설교, 수업 이런 긴 시간 공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노잼.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의지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건 의지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저희 저 친구 그냥 해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네. 그 의지로서 그러면은 내가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내 의지로 억제할 수 있느냐는 죽일 수도 있지만 만들어낼 수도 있는가의 네네네. 의미거든요. 만들어낸다는 거는 네. 좀 건강한 도파민에 대한 방향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도파민을 조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게끔 더 적게 나오게끔. 근데 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네네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지 박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좀 불가항력적인 그렇죠. 외부의 그 힘이 네. 있다. 외부 인체의 신비다. 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그걸 약간 또 네. 예배까지 가져오면은 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 이건 전 무조건 영적인 방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방향. 네, 영적인 방해, 방해. 사탄의 영적 방해다. 어. 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뭐 제가 전도사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짧은 영상을 똑같은 얘기예요. 짧은 영상 소비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네. 예배는 몇 시간이죠? 우리 1시간 반 정도, 1시간 그쵸. 정도, 그 중에 설교가 한 3, 40분? 그쵸. 길면 40분? 30분, 40분 정도의 롱텀의 영상을 설교를 우리가 과연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주일에 만약 그 40분의 설교만을 제외하고 모든 인생에서 도파민을 네. 다 숏폼으로 공급받으면서 산다? 그러면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1, 2학년 유년부 제가 네.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 점점 벌써 제가 유년부 들어온 지가 6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점점 아이들이 집중력을 이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 점점 뭐 누가 문제다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다들 이 예배에 그냥 집중을 못해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물론 1, 2학년 애들이 어려서 그런 부분에서 형성이 덜 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네. 예전에 찬양을 하고 했으면은 같이 다 따라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냥 선생님 보면서 막 선생님이랑 놀고 그 집중을 아예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프다? 이게 아이들이 당연히 요즘 그 영상들이 네. 노출이 많이 되면서 악마와 사탄의 개교다. 세탄의 개교지 않을까 개교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상 자체가 약간 일종의 악마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히 계략이다. 아,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문제고 네. 뭐가 문제고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않을까? 네. 우리가 크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를 네. 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보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숏폼이 있기 전부터 인간의 집중력은 최대 15분이었어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왜 15분이죠? 그거는 인류학 자체 제가 그거를 봤었거든요, 기사를. 네. 그 학자들 중에 그거를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도출해낸 결과가 네. 인간이 아무리 최대한 집중력을 길게 가져가려고 해도 그게 15분 이상을 못 넘긴다라는 네.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2, 30분 동안 계속 지속해가지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설교도 우리가 이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설교도 핵심이 있다. 그쵸. 설교를 듣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건 서번트 증후군이고요.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핵심 그러니까 설교자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쵸 하고 싶었던 이 말씀 그거를 알아가는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핵심 내용을 그쵸.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전체적으로 설교자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을 붙이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의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딱 집중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설교자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는 뭐 신학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 네, 어쨌든 와우 포인트를 자꾸 넣으세요. 네, 재미적 그쵸. 요소를 붙이기도 하시고 맞아요.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넣으셔서 맞아요. 그것들을 해내기도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은 정리를 하세요. 뭐 1번, 뭐 2번, 첫 번째, 두 맞아요. 번째 두 이런 번째.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필기를 하거나 이해하기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저는 이제 쇼츠 교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츠 교회. 저는 그러니까-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왔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주변에서 그 친구들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요약본을 듣고 싶어요. 네.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롱폼 영상을 절대 소비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잘 안 보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뭐가 재밌는 건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또 그 삶에 일치되는 그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그 레전드 사건, 오병이어만 보고 레전드 사건. 그것만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이라이트만 보는 게 익숙해지면은 점점 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랑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생하는 그 길, 그러니까 집중해야 가는 그 길 있어야지 그 뒤에 나오는 도파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이제 아까 그거에 말씀하신 대해서 그 킥. 예.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죠. 말씀해 주세요. 와우. 세상이 주는 도파민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파민, 네. 즉 기쁨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얘기인데 창조님께서 말씀하시던 거라서 네.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사족을 붙인 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폼으로 단순하게 치고 올라가는 도파민의 그 수치, 도파민은 이제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일 때에 많이 활성화된다. 어떤 상황일 때 적게 활성화된다. 네. 근데 보니까는 이제 그 저희가 보는 쇼츠로 나오는 거는 단순간에 많이 활성화가 돼요. 네. 근데 설교나 수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나오는 도파민은 그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나오는 활성화되는 도파민 수치도 그 앞에 있는 쇼츠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애게죠, 애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많이 활성화된 그 도파민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인간의 그 신경계에서 그 도파민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이 도파민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수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마약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양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엔 배워. 네, 다음에 한번 제가 하고요. 기억해서 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롱폼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긴 설교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럼 자극적인 것만 더더욱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5분 쇼츠 보던 거로 만족을 했다면은 이제는 1시간, 2시간 정도 쇼츠를 봐야지만이 오늘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숏폼이 힘들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정말 인생 자체에 대한 몰입이 안 되는 느낌? 말씀 한 절을 물론 그러니까 병행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 한 구절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집중하는 데에 들어지는 에너지가 물론 하나님이랑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도파민의 자극적인 그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마라탕 우리가 계속 먹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뭔가 순한 맛 떡볶이 이렇게 먹었을 때 그냥 솔직히 먹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쌀떡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자극적인 걸 먹다 보니까 순한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수치는 절대로 이 쇼츠 도파민 정도가 수치가 안 돼요.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애인이랑 처음 손잡을 땐 도파민 수치가 많이 터져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부부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가지고는 이게 더 이상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큰 문제를 이제 제가 유퀴즈에서 유퀴즈에서 하나 그 도파민을 갖고 주제를 갖고서 얘기를 나눴던 걸 한번 봤어요. 거기 나왔던 교수님 하신 비트박스요? 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다뤘었어요. 네. 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있습니다. 이거 해줘요? 이거. 네.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 남자가 이제 도박장에 들어갔다 500억을 딴 거예요. 와우. 500억을 따고서는 나왔는데 집에서 아이가 놀아달라는 말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터져버리는 그 도파민에 계속 중독되다 보니까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은은하게 삶에서 오는 그 도파민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준 도파민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얘기한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기쁨 거기를 얘기해야 돼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 도파민은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사랑의 도파민이거든요. 수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사랑의 도파민. 그냥 살아갈 정도, 살아가는데 힘을 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저쪽에 이제 쇼츠나 이쪽에 좀 도파민이 좀 많이 익숙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파민에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선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소에 이걸 좀
줄이고 의지적으로도 좀 줄여가지고 자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조절하는 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보거든요. 주시는 그 의지, 그 도파민을 좀 느끼기 위해서는, 그걸 네. 좀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살면서 막 몇 천만 명을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끊이는 건 아니죠. 일단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맞아요.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리고 나서의 어떤 다음 세대 뭐 다윗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맞아요.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는 보상이랑은 다르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유튜브 쇼츠를 봐서 내가 오늘 와, 이 레전드 꿀잼 이렇게 느끼는 도파민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기쁨은 1년짜리 2년짜리도 아니고요. 거의 뭐 평생에 500년, 걸쳐서 1000년 평생에 걸쳐서 심지어 제가 죽기 전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완벽한 때를 믿고 조금 이 우리 당장의 기쁨을 내려놓고 또 제가 생각난 말씀 구절이 우리의 그 곡식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제가 네. 3년 전에 뽑고 좀 충격받은 말씀 본문인데 그 세세 때 뽑았는데 네. 이거를 20대 초반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참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좀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보다 좀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네. 뭐 영원히 사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죠.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파민을 방향을 옮겨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저 혼자 졌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 이제 그 생각도 여전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파민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에 중독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게임, 뭐 쇼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행위들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취한다는 거에 어떻든 저는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거랑 되게 견주잖아요. 그 네. 가치가. 근데 되게 비슷한 성격이라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어적으로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 취하다 거의 네. 저는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도파민에 정말 전 취한다고 보거든요. 막 이게 마약과 비슷하다고 저는 심지어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오늘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막 깜빡깜빡 네. ADHD에 걸린 사람처럼 되게 그러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약간 고민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하다라는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는 도파민에 취하는 게 아니라요. 도파민을 하는 그 행위에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쇼츠를 보는 게임이나 쇼츠나 뭐 성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것들 그런 그쪽에 것들은-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도파민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좀 저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같이 길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이라든지 네. 뭔가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부분까지도 계속 제공을 계속 해주니까 맞아요. 계속 주니까.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네. 스크롤만 내리면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이런 것들을 자체를 좀 멀리하는 게 맞아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 쇼츠 그래서 이제 안 보실 건가요? 쇼츠 많이 봐주세요. 이제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여기 비저니스를 시작한 것도 네. 숏폼 영상을 저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좀 심지어 저희 크리스천 비저니스 영상 자체도 쇼폼으로 만든 만들어서- 이유가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 청년들이 좀 방해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갑자기 이게 막 양심에 찔리는 거지. 크리스천 컨텐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쇼츠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말씀 네. 이제 묵상 끄고 하나 주무시고. 보시고 네. 네. 주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아멘. 이게 쇼츠가 또 올라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쵸. 제가 네. 원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뭔가 한 영상이라도 인생의
좋은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맞아요. 충분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주제를 넘어가 주제를 볼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도파민을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스트레스를 준비했어요. 네. 사실 이 사회는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자체가 죄의 산물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괄호치고서 뭐라고 적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다면 그럼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질문의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들어보고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네. 먼저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제 생각을 답변하기 편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죄의 산물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그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그 상담과 자기 돌봄이라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네. 상담 쪽에서 이제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수업인데 거기에서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스트레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과연 안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그러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세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요. 2015년, 2010년에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그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요. 스트레스 오히려 받아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알아온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것이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나오는 그 한번 액션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더 극심한 상황으로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호흡곤란이 오거나 네. 좀 두근거림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손 발에서 땀이 나고 그러죠. 네. 네. 근데요, 이러한 그 몸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들 있죠. 이거가 혹시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에 땀이 나고 운동? 그쵸. 사람이 흥분을 하면 이것과 비슷한 이 효과가 나와요.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스트레스를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계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나 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도파민이 나오거나 네. 한다라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고도 네. 옥시토신이라고 하죠. 그 옥시토신 맨날 네, 그 사랑의 도파민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끌어안으면 나오는 그 도파민. 궤도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네,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그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스트레스가 죄인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트레스가 낳는 게 저는 결국 질병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굿 스트레스 말고 이제 안 배드 좋은 스트레스가 배드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뭐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뭔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압도적인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서 이 병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구약 시대랑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네. 장애가 있거나 뭔가 특정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죄이다의 사이에 질병이 하나 전 끼면은 구약 시대적인 마인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통계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미국의 그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어디죠? 저 죄송해요. 오늘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네요.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좀 멋있어 보일 뻔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나는 작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나는 작년에 조금 미미한 남들보단 조금 미미하게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관찰을 할 때 막 조금 한 1, 2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체크를 한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38%인가 그래요.
그럼 실제로 그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갈리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고 체크를 한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58%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난 이게 막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체크한 사람들 중에는요. 거의 없어요. 0%의 근데 수준이에요. 58%라는 게 그 30 몇 프로 안에 58%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거기 안에. 그러면 40%면 전 꽤나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생사를 오갈 만큼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48%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 그 막 커 보이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숫자인 게 질병이 많잖아요. 질병이 돌았고 질병으로 인한 그 모든 이제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까지 연결하기는 좀 빡세긴 어려워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삶과 죽음에 관해서 크게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다라기보단 네.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죽음과 삶의 연결을 준다라는 거죠.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스트레스가 죄의 산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죠? 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전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걱정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가 좋지 않을까 하여서 그 말 뜻은 여전히 그에게도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가꾸라고. 그러면은 그에게는 책임이 생겨요. 이 낙원을 내가 잘 챙겨야겠다라는. 그럼 당연히 그 책임과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은 스트레스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는 결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더욱더 질 수 있게끔 만들려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죠. 책임감? 뭐 그런 걸로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스트레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 선한 스트레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책임감을 갖고 더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게끔 하는 그 스트레스가 하나가 나오고요. 다른 스트레스, 그것과 무관하게 사람이 혼자 스스로 질병을 갖게 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두게 하는 스트레스가 나온다. 무너뜨리는. 네, 자기 자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번에 보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스트레스 죄의 산물입니까? 전 자의 산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네. 처음부터 그 이제 구약 시대의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형리옥합을 깨뜨렸을 때 뭐라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여인이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것이 죄이냐,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감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걸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뭘 보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게 되는 행동들 있죠. 네. 사회에서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나요? 아시죠? 술 마시죠. 그죠?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네. 그죠?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도파민? 정확해요. 진짜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 2개인가 3개 정도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네. 이거 두 가지의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는 수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어허. 네.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몸에서는 도파민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파민을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담배나 술을 먹으면요. 술을 하게 되면은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서 인간의 이성적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거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피네요, 도피. 맞아요. 딱 도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근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쇼츠 보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아, 이젠 바뀔 때가 왔다. 근데 술 담배 대신 쇼츠를 봐라. 어때요? 근데 전 실제로 불안할 때 쇼츠를 보긴 해요. 네.
그게 잠깐 그러면 이성을 너무 마비시키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취하시는 거 취해서 아니에요? 사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중독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저니스의 쇼츠를 보셔라. 네, 그런 의미.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도파민이랑 비슷해요.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결국엔 그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비슷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랑 스트레스를 봤을 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어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흔들다리 효과라고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 미국에서 했던 이것도 미국 쪽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네. 한 그룹은 낮은 다리 쪽을 걷게끔 합니다. 네. 되게 평범한 다리. 다른 한쪽은요. 되게 높은 곳에 있는 다리를 건너게 해요. 네. 그러고서는 양쪽 그룹 다 맞은편으로 건너왔을 때에 매력적인 여성이 번호를 물어보거든요. 네. 혹시 제게 번호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높은 다리를 건넌 그룹 쪽이 더 많이 번호를 줬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다리를 건너면서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두근두근 하고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헷갈린다. 그쵸. 이 여자 헷갈린다라는 때문인지. 거예요. 예. 아하. 근데 그게 스트레스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면은 공포 영화를 보면은 예. 잘 될 확률이 높다. 그쵸. 데이트할 때 어. 공포 영화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원하진 않는데 아무튼 예. 그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런 호르몬적 작용이 이제 사랑을 만난 것 또는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림과 스트레스의 두근거림 또는 이러한 호르몬 작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좀 이번에 좀 한 번 더 보면서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 정도로 이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가요. 다음 질문이요? 네, 주제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죠. 근데 사실 다 묶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스트레스고요. 네. 세 번째가 크리스천의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스트레스를 네.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봐보려고 GPT랑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네. GPT한테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물어봤더니 네.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아하. 무엇을 걱정하느냐? 어허.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랑 그 염려라는 단어들이 가진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헬라어의 그 완전한 번역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최대한 가까운 것이 염려구나로 봤어요. 근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라, 뭘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은 없었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준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지키라는 말씀, 너 자신을 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너는 경각심을 잘 가져라. 네.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스트레스 쪽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하지 말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근데 반대로 중요한 자리를 나가거나 전쟁에 나아갈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잘 지켜라라는 책임감으로 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러한 모습들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특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되게 많이 요즘 와닿는 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랑 사실 그 부분만 봤을 때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네. 뭐 신성모독이 아니라 네. 하기 싫다라는 말씀 뒤에 사실 뒤가 정말 중요한 거죠. 뒤가 이제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그렇지만. 마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면서도 예수님이 저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되게 막 쇼크 사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구나. 그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인 거잖아요. 해야 될 거 알아. 네. 하기 싫어. 근데 하기 싫은 거죠. 진짜 하기 싫은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길이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었지 않았을까. 이걸 단순히 하기 싫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은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이 쉽지 않으셨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어려웠죠. 라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러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선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시오. 스트레스 받지만 스트레스 결국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좋은 방향성으로 이걸 틀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내가 더 준비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 몸에서의 좋은 준비하려고 하는 저는 작용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좋죠. 그렇게 네. 하셨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순종의 문제까지 가져가고 싶긴 한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네네네. 다음 기회에. 이야기 때. 네, 좋습니다. 뭐 크리스찬의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네. 저도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는 그 몰입이라는 책 아세요? 몰라요. 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네. 되게 유명합니다. 몰입이라는 책을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도파민과 과 스트레스를 좀 잇는 말이에요. 몰입이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아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집중할 거냐, 어떤 게 완전 몰입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여기선 세 가지 그 몰입의 건강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몰입을 했을 때 사실 똑같아요. 도파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네. 몰입에도 퀄리티가 있는 거죠. 아, 진짜 낮은 수준의 몰입과 정말 고퀄리티의 좋은 네. 몰입. 그래서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이 몰입 정도도 이 점점 우리가 갈고 닦지 않으면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인생 초반에 몰입을 낭비해 버리면 나중에 쓸 몰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몰입을 이분이 학자시니까 그걸 또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하시면서 몰입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거든요. 몰입 준비기, 진입기, 지속기. 좀 어려운데 네. 쉽게 말하면 잡념을 제거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줄이고 좀 예를 들면 명상, 뭐 휴대폰 쇼츠를 멀리하기. 이제 끊고. 그렇죠. 네. 조용한 공간에 찾아서 거기서 있는다든지 산책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의 첫 번째 잡념 제거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집중을 유지하는 단계. 그래서 한 가지가 집중이라는 게 아까 15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하겠다 했을 때 진짜 15분까지는 죽겠거든요. 엉덩이 막 들썩들썩 하다가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그때 딱 시작되잖아요. 몰입이 딱 시작되는 그 지점인데 거기서 방해 자극이 들어오는 흐름이 끊긴대요. 그래서 그때 방해 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스터디 카페에 가는 이유겠죠. 네. 그런 시간이 있고 그 시간 감각 상실 단계가 있어요. 이건 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뭐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뇌는 높은 효율의 도파민 분비를 유지해서 쾌락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이 인생에 한 획을 긋고 가는구나라는 느낌에 근데 이분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시겠지만 이제 황홀경에 빠진다라는 수준의 황홀경에 빠진다. 또 몰입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네. 그런 방법이고 진짜 뻔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 아, 말씀 묵상과 기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답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파민과 스트레스가 결국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해소한답시고 도파민을 도출해내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것이 아니라 네. 선한 도파민, 좋은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몰입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추천해요. 운동. 나가서 뛰어라. 아니면은 저는 요즘 클라이밍을 다니고 있어요. 클라이밍을 다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네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그 클라이밍을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또는 다른 운동들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땀이 나고요. 사람이 이제 어쨌거나 그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그 내가 뭔가 엄청나게 두드러지는 효과 또는 내 몸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1시간 내로 보긴 어렵거든요. 못 보죠. 근데 당장에 내가 1시간 운동했다라는 그 성취감 자체가 나에게 도파민을 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떨어졌던 도파민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라는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몰입을 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몰입 중 하나로 그게 있는 거고 또 뭐 재미없겠지만 네. 독서를 해보는 것도 독서 저 아직 나쁘지 않죠. 힘듭니다. 저는 아직 힘든데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차차 좀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 뭐 뻔하지만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되게 뻔한 사실 대답들이거든요. 스트레스 풀려면 운동해라 뭐 책 읽어라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좀 좋았던 게 그 몰랐잖아요. 왜 맞아요. 책을 읽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뭐 이런 걸 몰랐는데 그런 걸 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사회편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네.
다음 또 이제 문화편을 저희 촬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부로 돌아올까요 그러면?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건배사 시키는 그러니까요. 부장이 된 네. 기분이어서 네. 옷도 이래서 너무 전 좋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쇼츠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십시오. 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슬레이트 찍게요. 하나 둘 셋.